4,900만원 정부 지원 받는 스마트 공방 탈락하신 대표님께 2023년 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은 영상을 담았습니다. 2022년 스마트 공방 최종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최종 합격은 1000개사가 선정이 됐고요. 도전은 총 4,650개사가 도전을 했습니다. 이번 경쟁률은 4.65대 1이었습니다. 1차 선정은 1,500개사이었고요. 따라서 1차 탈락한 기업은 3,150개사였습니다. 2차 최종 선정은 1,000개사인데 이때 2차로 탈락한 기업이 500개사입니다. 오늘 영상은 1차 탈락한 기업 대표님, 2차 탈락한 기업 대표님, 정말 마음이 여러 가지로 안 좋을 텐데 바둑에서도 어떻게 실패했는지에 대한 복기가 있는 것처럼 이번 2022년 스마트 공방 지원 사업에 대해서 1차 탈락한 것에 대해서 그리고 2차 탈락한 것에 대해서 복기를 통해서 다음 차수를 어떻게 도전할 것인지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내용을 좀 담았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은 영상을 만드는 힘입니다. 2022년 스마트 공방 지원 사업을 요약한다면 먼저 신청은 1월부터 2월에 걸쳐서 이루어졌고요. 총 사업비는 7천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정부가 4,900만 원을 지원하고 자부담은 30% 즉 2,100만 원인데 이 중 현금이 1,050만 원, 현물이 1,050만 원이었습니다. 총 1,000개사 모집에 대해서 신청 자격은 제조업 10명 미만의 기업이 신청 자격이었습니다. 지난 영상을 2020년 경쟁률과 2021년 경쟁률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2022년 올해는 3대1이 될까? 1,000개 모집 기업에 약 3,000개 기업에서 최대 5,000개 기업이 지원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결과는 이렇습니다. 실제로는 총 4,650개사 기업이 지원을 했고요. 경쟁률은 4.65대 1이었죠. 3,000개에서 5,000개사 기업이 도전한다라고 했는데 거의 최대치가 지원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스마트 공방 이번 탈락한 기업 대표님, 그리고 내년에 도전할 것을 생각하시는 대표님, 어찌해야 할까요? 2022년 탈락 기업이 3,650개사인데 1차 탈락한 기업이 3,150개사. 이 기업 중에서 아마 20% 전후가 다시 도전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대략 5,600개사 기업으로 추정됩니다. 아마 이번 탈락한 것에 대해서 좌절을 하고 에이, 나는 안 되겠다 싶어서 포기한 기업도 상당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2차 탈락한 기업 정말 안타깝죠. 1,500개사가 올라가서 500개사가 탈락을 하고 1,000개사가 선정됐죠. 아마 탈락한 기업 500개사가 다 도전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절반 정도의 기업이 도전할 것으로 보이는데 250개사 내지 300개사가 도전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마 2차 탈락한 기업 중에서 스마트 공방 지원 사업이 아니라 스마트 팩토리로 돌아선 기업도 있을 테고요. 스마트 팩토리와 스마트 공방은 두 개 지원 사업은 동시 도전은 가능하지만 중복해서 선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 이번 사업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신규로 도전하는 기업이 아마 2,000개 내지 3,000개사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총 도전 기업은 최소 3,000개에서 5,000개사 기업이 될 텐데 예상 경쟁률은 3대1에서 5대1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지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작년은 2021년도는 1.5대1 정도 됐습니다. 아마 경쟁률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도전만 하면 대부분 되지 않을까 이런 소문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스마트 팩토리 환경이 달라졌습니다. 스마트 팩토리 기초 단계가 조건이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5천만 원을 국가가 지원하지만 자부담이 5천만 원이었던 걸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5대5 만만치 않죠. 이왕이면 스마트 팩토리 기초단계 도전할 기업의 상당수가 스마트 공방으로 돌아선 것이 경쟁률을 과하게 만든 요인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2022년도 이러한 붐 때문에 내년도에는 아마 다음 차수에는 경쟁률이 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그래서 3대1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미리 한번 해봅니다. 올해 2022년도 지역별로 추정을 했었던 겁니다. 1000개사가 6개 권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각각을 한번 추정을 해봤습니다. 뚜껑을 열어봤더니 이렇습니다. 서울 강원은 250개사였는데 106개사 정도부터 해서 대전 충청은 100개사, 82개사 정도로 선정이 됐고요. 2022년 지역별 선정 현황을 한번 살펴봅니다. 6개 본부로 구분했고요. 서울은 90개사가 선정이 됐는데요. 강원은 16개사, 경기는 331개사, 인천은 63개사 이렇게 됐고요. 대전, 세종, 충북, 충남, 광주, 전북, 전남, 제주, 그리고 대구, 경북 지역, 부산, 울산, 경남 지역으로 이렇게 구분되는데요. 이 중에서 서울 지역은 이렇습니다. 서울은 실제로 지역별로 소공인의 분포도가 14%, 약 15% 정도 되는데 실제 선정은 9% 정도가 됐습니다. 역차별을 받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꼭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울 지역에서 사업하는 것이 얼마나 큰 혜택이 있는지 때문에 과거에 지역별로 지방을 우대하는 정책들이 상당 부분 있었는데 이번 이 사업은 서울이 좀 상대적으로 차별이라기보다 좀 적은 숫자를 선정했습니다. 상대적으로 경기 지역은 331개사가 선정됐는데 우대를 받은 걸로 보입니다. 또 경남 지역도 마찬가지로 우대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대부분 지역 안배가 됐는데 한 80 내지 90% 정도는 지역 안배를 적절하게 했습니다. 그 지역 안배는 소기업의 제조업 소기업의 숫자를 근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별 중소기업을 소공인 규모별로 적정하게 선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근거는 2019년 기준으로 통계청과 중기부의 소상공인 실태조사 통계를 기반으로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소공인의 숫자가 약 35만 개인데 지역별로 숫자를 따져봤더니 거의 유사하게 됐는데 특별히 서울 지역은 좀 숫자가 줄었고요. 경기나 경남 지역은 조금 더 우대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한민국의 중소기업 중에서 지방우대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특정 산업을 우대하는 것이 있고요. 특별히 위기지역인 경우 우대하는 것들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안분해서 비록 전국적으로 1000개가 선정됐지만 중소벤처부는 이 부분을 고민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2022년 스마트 공방 업종별 선정 현황을 본다면 먼저 가장 1순위는 기타 기계 장비 제조업으로 135개사가 선정됐고요. 그 다음 금속 가공 제조 130개, 식음료 89개, 기타 제품 82개사, 섬유 의복 제조까지 본다면 48개사인데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대략 어느 정도 차지하냐면 484개사로 50% 육박을 합니다. 나머지 기타 다양한 제조업 중에서도 다양한 코드가 존재하는데 아마 분포가 참으로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절반이 기타 기계 장비 제조업부터 섬유 의복 제조에 이르기까지가 집중적으로 50% 가까이 선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2022년 스마트 공방 탈락 이유가 뭘까요? 1차 심사는 서류평가입니다. 서류평가에서 탈락한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차로 3150개사가 탈락했습니다. 그리고 1500개사를 선정했습니다. 1차 때. 제조업 중에서 단순 인가공 1인 기업 참으로 열악하죠. 이 기업이 탈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 규모의 스마트 시스템 도입하는 것이 굳이 큰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이유로도 보입니다.
이것은 1순위, 2순위를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단순 나열입니다. 병렬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수작업 공정을 대체할 자동화 장비 도입에만 관심이 있는 기업들 탈락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시스템 도입에 대한 이해가 미흡한 기업 탈락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소프트웨어 도입은 무관심하고 심지어는 개발 인건비를 왜 주느냐라고 하는 대표님도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는 공짜 돈 혹은 복지지원금으로 인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스마트 공방 지원 사업 지원 금액이 5천만 원을 육박하는데요. 복지지원금은 100만 원, 200만 원입니다. 이것은 복지지원금이 아닙니다. 정부가 소공인 제조기업에 지원하는 투자금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투자를 어떤 곳에 했을 때 효과가 있을까요? 공짜 돈이나 복지지원금으로 이해하는 정도의 기업에 지원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곱 번째, 대부분 예산이 장비 도입에만 올인한 기업 탈락했습니다. 심지어는 고스펙 기업인데 참으로 기업 내용이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탈락한 이유를 봤더니 장비에만 올인했습니다. 장비만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이라는 것 꼭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덟 번째, 1차는 서류 싸움이에요. 서류는 사업계획서인데 사업계획서 내용이 참 부실한 기업, 사업 목적에 대한 취지 이해하지 못하는 기업들 당연히 탈락하겠죠. 아홉 번째, 참 저는 이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운입니다. 운. 뭐 전문용어로 운빨이라고도 하죠. 그 해에 어떻게 대거 몰렸느냐 안 몰렸느냐. 유난히 올해는 경쟁률이 치열했죠. 4.65대 1, 약 5대 1 가까이 됐는데 작년 같은 경우 2021년도인 경우 1.5대 1 이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럴 때는 대부분 기업 선정될 수 있었는데 올해 유난히 경쟁이 치열했죠. 스마트 팩토리 기초 단계의 대상 기업이 대거 지원한 것이 아마 1차 심사가 과열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리한다면 대표님이 역량이 부족하다면 빠른 포기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사업 내용을 채워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면 이해가 안 된다면 지원하지 마시길 바라고요. 사업 목적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준비가 부족하다면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 준비에 대해서는 대표님의 결심이 필요합니다. 또 탈락 이유 있습니다. 2차 심사 탈락한 이유 있습니다. 2차 심사는 대면 발표 평가입니다. 특별하게 발표한다는 것 아주 좀 이게 복병이죠. 500개사가 탈락했습니다. 1000개사 선정됐고요. 500개사 탈락한 이유 한번 볼까요? 발표 평가 첫 번째입니다. 이게 복병입니다. 가장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서류 싸움은 서류는 꾸밀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님이 훈련되고 준비 안 됐다면 발표 만만치 않죠. 두 번째는 대표자의 의지나 마인드가 미흡하다면 탈락했습니다. 회사 역량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대표님의 의지가 강력하다면 합격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스마트 시스템 도입에 대한 이해가 미흡하다면 마찬가지로 탈락했습니다. 스마트 공방 도입 효과, 즉 KPI라고 합니다. 약 5천만 원에 대한 자금을 투자했는데 어떤 효과가 있는지 5천만 원 정도 투자했는데 5천만 원 정도의 효과밖에 없다? 5천만 원 효과가 아니라 2배, 3배, 4배 이렇게 뭔가 이렇게 숫자로 나타나는 지표가 확실할 때 투자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본 역량 업체에 대거 지원했습니다. 상당한 역량의 기업이 지원했던 것이 이 중에서 치열했습니다. 따라서 운도 작용을 하죠. 스마트 팩토리 기초 단계 이런 기업들이 중복됐는데 유사했습니다. 이 기업들 대거 진입했습니다. 그래서 만만치 않았었던 게 원인이 된 것 같습니다. 2021년이라면 아마 이런 기업들 대부분 합격한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은 어떨까요? 궁금합니다. 정리합니다. 의지나 이해가 부족하다면 빠른 포기도 필요하고요. 사업 목적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기본이라고 생각됩니다. 준비가 부족하다면 준비가 필요하지만 대표님 결심 필요합니다. 빠르게 포기하는 것도 사업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차수의 스마트 공방. 올 하반기 어떨까요? 내년은 어떨까요? 준비 방법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환경이 이렇습니다. 스마트 팩토리 기초 단계가 있고요. 기초 단계와 경쟁을 합니다. 다만 신청은 중복해서 할 수 있지만 중복해서 선정은 불가합니다. 두 번째 환경은 원래 문정부 때는 1만 개사를 목표로 했습니다. 차기 정부 윤 정부는 어떻게 될까요? 따라서 2021년도에 600개사, 2022년에 1000개사, 하반기 추경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2023년도 원래는 1만 개사를 목표로 했기 때문에 2,500개사 정도, 2024년에는 3,500개, 2025년도 2,500개 이런 정도로 예측을 했었습니다. 환경이 이랬는데 윤 정부 들어서 어떻게 될지 예측 불가입니다. 중소기업, 작은 소기업, 제조기업의 예산을 빼서 다른 데다 줄지, 이 예산이 계속 남고 그런 기조를 이어갈지 어떻게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중소기업의 정책을 급진적으로 바꾸는 것 저는 원치 않습니다. 점진적인 변화가 있어야 정말 대표님들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줬다 사라지는 정책도 점진적으로 증가하더라도 점진적으로 감소하더라도 점진적인 감소를 우리 대표님들이 원합니다. 준비 방법입니다. 1차 불합격하신 대표님, 빠른 포기하시길 바랍니다. 역량 준비가 곤란하신 대표님, 매출이 너무 미미한 영세소공인 대표님, 빠른 포기가 더 낫습니다. 역량 준비가 가능한 경우라면 다시 도전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2차 불합격하신 대표님, 빠른 포기하기를 추천드립니다. 사업 목적이 뭔지 교환하게 이해가 안 되고 어떤 불만 많으신 대표님 계십니다. 빠른 포기를 추천드립니다. 그것이 대표님을 위해서 더 좋습니다. 만약에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 가능하신 대표님, 그렇다면 다시 도전하기를 추천드립니다. 새롭게 도전하시는 대표님, 일정 역량이 이미 만약에 준비됐다면 도전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혹은 사업이 미비하더라도 아이템이 좋다면 도전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일부 역량이 미흡하더라도 보완할 것을 준비한 다음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계획서는 사전에 잘 준비한다면 가능하니까요. 그럴 경우 추천드립니다. 지원사업에 대한 성격을 충분히 이해가 된다면 도전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준비 방법 공통사항입니다. 이제 1차 불합격, 2차 불합격 하신 대표님, 그리고 새롭게 도전하시는 대표님, 중소벤처부에 등록된 공급기업과 적절한 협업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도전하기 전에 사전 진단하고 대표님 기업에 대한 수준 진단과 그리고 개발 과정에 대해서 같이 협업하고 개발이 완료된 다음에 사후 사업 효과에 대해서 지속적인 AS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사전 3박자가 맞춰질 수 있는 공급기업과 협업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유사사업을 생각해 주세요. 제조업에 대해서는 공정개발 R&D가 있습니다. 5천만 원짜리, 2억짜리 있습니다. 규모가 큽니다. 이런 부분도 유사사업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스마트 팩토리 기초 단계라고 있습니다. 5천만 원 지원되면 5천만 원 자부담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유사사업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제조기업에 필요한 다른 많은 지원 사업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제조 중소기업에 대한 혁신 바우처 사업이 있습니다. 무려 5천만 원입니다. 시제품 공정개발, 마케팅 다양한 내용에 대해서 지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수출 바우처 있습니다. 수출 기업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만 한 1,000만 원에서 1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시제품 특허 해외 인증, 마케팅 홈페이지까지 지원받습니다. 또 데이터 바우처가 있습니다. 1,400만 원 구매, 가공 4,500만 원, AI 가공 7천만 원짜리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눈여겨봐 주세요. 기타 다양한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도 꼭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정부 지원 사업 가능성에 대한 사전 진단, 무료 상담 신청은 아래 설명문에 있는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고맙습니다.